안녕하세요, 김종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강아지의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때 강아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면은 크게 4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육권,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4가지를 정하는 게 보통 재판상 이혼인데, 요즘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은 양육권 분쟁 대상이냐 아니면 재산 분할 분쟁 대상이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민법에 따르면요,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누가 양육을 할 건지, 누가 치권자가 될 건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다릅니다. 반려동물은 법상으로 물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불쾌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직은 법원이 양육권이나 친권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하고요. 법원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누가 샀는지, 돈을 누가 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할 때 등록 명의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이죠.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은 반드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소유로 결정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돈을 낸 사람의 소유가 되느냐, 사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혼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누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느냐, 실제로 누가 데리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이제 반려동물의 가액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가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일 수도 있긴 한데, 반려동물의 가액은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분양받을 당시에 실제로 분양 대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원의 태도를 무시하고 나는 우리 소중한 강아지의 양육권, 친권, 면접 교섭권 이런 거를 다투겠어 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각하 판결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도 아닌 각하를 하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반려견 양육권을 고려하는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알래스카, 일리노이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 입법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서 단독 또는 공동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법이 실제로 이렇게 입법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과 함께 그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이는 이제 반려동물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도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민법이 실제로 개정이 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아지 양육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혼 관련된 내용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댓글이나 이런 것으로 물어봐 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뵐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